그러면 거기 분자 우리 일제 4번까지 풀어봤고요. 분자 구조와 산의 세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먼저 그 산의 세기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양성자를 잘 내놓으면, 그죠? 수소이온을 잘 내놓으면 그 강산이잖아요, 그죠?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 분자를 딱 봤을 때, 아, 얘가 수소이온을 잘 내놓겠다, 못 내놓겠다,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에 먼저 이제 크게 두 가지 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성분 산의 세기. 이성분이라는 거는 두 원자가 결합된 분자의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하이드로젠 헬라이드 또는 할로젠 헬라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지, 할로젠 헬라이드가 아니지, 하이드로젠 헬라이드. 그래서 HX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화학에서 할로젠족, 그러니까 17족이죠? 또는 7B족. 요 놈들은 X로 표현해요. 야, 이걸로, 소위 말해서 뭐, 그걸 대신하는 명사예요. 예. 요 X에는 17족 원소들,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는 거고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유기화학에서도 X로 표현하고, 하여튼 화학에서 전부 다 X 하면은 미지수의 개념의 X가 아니라 할로젠족 원소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걸 대표해서 한 가지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HX다 그러면 하이드로젠 헬라이드라고 얘기합니다. 하이드로젠. 우리가 다음 강좌에서 이제 유기화학 배우실 테니까 슬슬 이제 명명을 조금씩 쓰겠습니다. 예. 어차피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하이드로젠 헬라이드, 뭐, 할로젠화 수소.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요. 할로젠화 수소. 할로젠화 수소. 이런 경우, 이 HX에서 그러면 이 할로젠화 수소의 산의 세기를 비교할 때, HF, 그 다음에 HCl, HBr, 하이드로젠 아이오다이드. 이름은 하이드로젠 플로라이드,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 하이드로젠 아이오다이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이제 딱 봤을 때 어떤 게 수소이온을 수소를 잘 버릴 것 같아요? 잘 안 내놓을 것 같은 거를 먼저 찾아볼까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잘 안 내놓을 것 같은 경우. 여기서 봤을 때. 수소하고 잘 안 떨어지려면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원자의 크기나 전기 음성도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기존에 여기까지 배웠던 그런 것들을 집약시켜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HF가 제일 떨어지기 힘들겠죠. 왜냐면 이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도 크고 그 다음에 얘하고 핵 사이에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죠?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이 두 핵 사이에서 결합력이 약하니까 이건 잘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잘 떨어져 나가고 얘는 떨어져 나가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경향성으로 볼 때 원자 지름이 점점 증가하니까 환전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산의 세기는 잘 내놔야 되니까 이게 HF가 제일 잘 안 내놓으니까 약하죠. 그죠? 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산의 세기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증가순이에요. 제 노트에 쓴 거는 감소순이고, 그러니까 지금 의미적으로는 다릅니다. 제가 얘기한 건. 예. 그래서 HX 결합이 세기가 할수록 산의 세기가 감소하니까, 이게 산 세기가 증가되는 순이 이런 식으로 증가된다. 잘 내놓을 수 있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건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유기화학에서도 이 지금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정리를 할 것도 없고, 일단 원자의 크기,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그래서 결합의 세기를 비교할 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B번에 보시면, 같은 주기에 속하는 이성분 산, 같은 주기에, 그러니까 플로라이드나,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탄소, 이런 것들은 다 이주기 원소들이니까, 그런 경우, 그것이 이제 수소하고 결합해갖고 생긴 산의 경우,
H하고 X 사이에 여기서 X라는 의미는 여기서 X는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 X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로젠조를 얘기하는데, 아무튼 H 말고 다른 원소들 사이, 그 이주기 원소들 사이에 전기음수 차이가 클수록, 이 경우는 전기음수 차이가 갖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HF, H2O, NH3, CH4는 지금 할로젠족 같은 경우는 원자의 크기 갖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원자의 크기에 따라서 결합력이 강하냐 약하냐 그거 갖고 얘기했고, 같은 주기, 이건 조기였죠. 같은 주기에서는 플로르, 산소, 질소, 이렇게 탄소 이렇게 비교하면 얘가 전기음수도 크니까 얘하고 결합되어 있는 이 결합력이 훨씬 더 세서 수소 내놓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플로르 다음이니까 그 다음에 어렵고, 그 다음에 NH3는 그 다음으로 또 어렵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제일 버리기 쉽고, 그렇게 그 관계가 된다는 거, 같은 주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음수 차이에 따라서 이 경우는 잘 내놓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잘 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경향성에 대해서 그 정리론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이성분산의 경우 이렇게 두 종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소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산소산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정리되는 것처럼 산소 원자를 포함하고 수소 당연히 있고, 그리고 다른 비금속 원소로 된 그런 산을 산소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 뭐 그러니까 HO가 들어있는 경우, 수소하고 수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어떤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산소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산소산에서 산소산의 세기를 얘기할 때는 거기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같은 족이다. 좀 전에 본 것처럼 같은 족의 경우는 그 비금속 원소의 전기음수가 클수록 산의 세기가 증가한다. 이 경우는 이제 같은 족일 때는 아까 앞에서 이성분산의 세기 그 경우가 조금 다른데, 아무튼 이때는 산의 전기음수도가 클수록 산의 세기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기음수도가 그 비금속 원소의 전기음수도가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서 거기 얘가 나온 게 뭐 I하고 HOI, HOCl하고 비교하면 전기음수도가 어떤 게 더 커요? I하고 CL하고? CL이 더 크죠, 그죠? 예, CL이 더 크다는 거는 얘가 이 산소에 있는 전자를, 이게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얘가 전기음수도가 크다는 거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잡아당기는 게 세니까 전자들이 이쪽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전자들이 몰린다는 거는 다른 말로 OH 자체에서도 사실은 전기음수도 차이가 나서 얘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전자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니까 얘는 같을까나 더 플러스 성격이 더 커지는 거죠. 전자가 이쪽으로 몰리니까, 마이너스들이. 그래서 이건 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얘보다 상대적으로. 더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요오드 같은 경우는 얘보다 클로라이드보다 잡아당기는 힘이 덜 하니까 이게 수소의 쪽에 전자가 조금 더 남아 있고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들이 이렇게 뭐 일종의 유도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쪽에 전기음수가 센 놈이 있으면 전자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이 수소 쪽의 전자들이 좀 분포가 적게 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I, HOBr, HOCl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를 보시면 거기는 비금속 원소에 결합된 또 다른 산소가 있을 때, 그럴 때는 HO 말고 다른 산소수가 더 증가될 때는 산소수 증가에 따라서 산의 세기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거의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소가 전기음수도가 비교적 큰 편이니까 이 유도 효과가 증가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잘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가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나요. 그래서 어떤 분자들 딱 리스트를 주고 그 중에서 산의 세기가 제일 큰 게 어떤 게냐 뭐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갖고 잘 판단을 하시면 돼요.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던 판단 그 기준을 갖고 예, 그렇게 해서 분자 구조와 산의 세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이온 효과라는 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통이온 효과는 말 그대로 거기 나와 있는 그 말 제목 그대로 공통적으로 어떤 이온들이 발생해서 또는 존재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현상을 이제 보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거기 이제 예로 나온 것이 뭐냐면, 아스트산. 자주 등장하죠? 아스트산하고, 뭐가 또 있냐면, 아스트산에, 아스테이트 이온에, 뭐가 붙으면, 소듐이 붙어 있는, 소듐 아스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소듐, 아세테이트. 라고 얘기하고요. 이 두 가지 물질을 한 비커에다 다 넣어요. 여기다가 이 둘을 다 넣습니다. 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스트산은 COH2하고 반응해서, 그래서 CH3 아스테이트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소듐 아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소듐 아스테이트는 다 완전히 아스테이트 이온하고 소듐 이온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용액 안에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솔트, 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염은 뭐냐면, 우리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염은 산하고 염기하고 반응을 하면 뭐가 생기죠? 혹시 아세요? 산하고 염기하고 반응하면 항상 생기는 게 똑같아요. 물질의 종류는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염이라는 것과 물이 나와요. 이 염의 종류는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염기라는 거하고 염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염기와 염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산하고 염기하고 반응하면 염하고 물이 되는 것이 기본 공식이에요. 우리가 탄화수소 연소시키면, 메탄이나 이런 것들 연소시키면 물하고 이산화탄소 되는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얘네 산하고 염기 반응하면 무조건 염하고 물이 나와요. 근데 그 염의 종류가 산하고 염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것도 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염이 생겼냐? 뭐하고 반응을 시키냐면, 아스트산하고요. 소듐이 어디서 나오냐면, 소듐이 갖고 있는 염기가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놈. 그건 염이지. 뭐가 있을까요? 수산화나트륨. 그죠? NaOH. NaOH 제일 유명하잖아요. 소듐 들어있는.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이렇게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 지금처럼 CH3CO 마이너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 H2O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염이 생기거든요. 요것이 바로 이제 여기 노준 요 놈입니다. 예. 염은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따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결합해서 자체로 있지 않고 항상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은 따로 놀아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온으로 각각 이렇게 놓습니다. 요것이 이제 3연기 반응의 기본 이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더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지금 요런 형태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일단 이거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놓으면
이것이 있고 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첫 번째 아세트산이 여기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고 얘를 여기 놓아줬어요. 놓아주면 그 용액 안에서의 각각 물질들의 농도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에 처음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아세테이트 이온하고 옥수님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예, 소듐 아세테이트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항상 이렇게 분리돼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요것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 용액 안에. 그러면 우리 보세요. 르샤틀리 원리, 화학평형 원리에서 르샤틀리 원리에 적용을 시키면 이거 양이 많아져요. 그럼 어디로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거를 보면 이거 양이 얘를 넣어서 소듐 아세테이트를 넣어갖고 아세테이트 이온의 양이 농도가 많아지면 이것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론은 역으로 반응이 가면 같지 정반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런 효과. 그러니까 요 안에 요 놈하고 공통적인 이온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아세테이트 이온이 워낙에 원래도 잘 해리가 안 되는데 이 염매 아세테이트 이온 요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리되는 반응이 제지가 되는 거죠. 억제되는 거예요. 잘 안 가요. 그 효과를 공통 이온 효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여기에 이제 아세틱 애시드하고 소듐 아세테이트하고 집어넣어주면 원래 아세트산이 해리돼서 아세테이트 이온이 돼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돼야 되는데 소듐 아세테이트는 딱 들어가면 아세테이트 이온하고 소듐 이온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이거 그대로 그냥 100%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용액 안에 이 아세테이트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이 아세트산이 이렇게 해리되면 이것이 증가하는데 여기 원래 이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르샤틀리 원리에 적용이 돼서 요 양이 많아지니까 역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아세트산이 해리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 공통적인 이온이 존재해서 잘 해리가 안 된다. 그래서 공통 이온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근데 그거의 기본적 내용은 우리 앞에서 화학평형에서 배운 그 르샤틀리 원리 그거 적용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예? 예. 이거를 알아야지 뒤에 가서 또 얘기가 되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할게요.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물속에 여기 물이 있었어요. 물 있고 아세트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집어넣었어요. 동시에. 그러면 얘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존재해요. 아세테이트 이온하고 소듐 이온하고 들어가자마자. 그럼 이제 아세트산 집어넣었으면 아세트산이 이 안에서 해리가 될 텐데 이미 용액 안에는 얘가 해리돼서 생기는 요 아세테이트 이온이 똑같은 놈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원래 있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정반응으로 되면 정반응이 일어나면 해리가 되면 아세트산이 해리가 되면 이 아세테이트 이온이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형 이동의 원리에 의해서 이놈의 양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그 증가가 되는 반대 방향, 그죠? 감소되는 방향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산염기 해리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면 이 아세트산이 그만큼 해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이 양이 많으니까. 여기 원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은 양이 많아져서, 안 되니까. 그런 그 공통적인 이온에 의해서 해리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공통 이온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예, 내용 자체는 그 노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르샤틀리 원리에 그냥 그대로 적용한 예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실은, 그, 완충용액, 버퍼 솔루션이라고 그러는데, 완충용액의 역할을 해요. 이 얘기는 완충용액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강산이나 강염기를 집어넣었으면은 pH 변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그 pH 변화가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이 공통이온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뒤에 이제 문제를 보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예. 그걸 이제 완충용액이라고 하는데, 완충용액은 만들어 쓰기도 하지만 그냥 사서 써요. 이건 팔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지 않고, 뭐 pH 뭐 7이면 7짜리, 뭐 4면 4짜리 그런 완충용액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완충용액은 거기다가 강산이나 강염기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강산, 강염기를 많이 넣어버리면 이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그거를 다 커버를 해버려요. 너무 많으면 이런 효과들이 그냥 힘이 약해져 버리니까 그럴 때는 안 되고, 미량, 일정량 조금만 강산, 강염기 집어넣어줘도, 넣어줬으면 pH 변화가, 이 완충용액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게 우리가 피 있죠, 혈액이 pH가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충용의 역할은 뭐냐면 결국은 pH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pH가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이 이 완충용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혈액 같은 것이 다 pH 몇이죠? 난 기억 안 나는데 몇이더라? 알았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아마 여러분 책인가 거기 보시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혈액 같은 경우도 pH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리가 이런 원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관련된, 이제 이 완충용액과 관련된 식을 하나 보겠습니다. 완충용액과 관련된 식을. 그것을 핸더슨 하셀바크 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 완충용액에 들어가면은 막 헤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핸더슨 하셀바크식, 먼저 산이 해리가 돼서 이렇게 해리가 된다. 그럼 요것의 산의 해리 상수 Ka 값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HA의 농도, 그 다음에 H3O 플러스 이온의 농도, A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요거를 H3O 플러스 이온의 농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 그대로 두고 저쪽으로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 역수가 취해지는 거죠. HA 그 다음에 KA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우리가 많이 본 듯한 식이 하나 생기죠. 요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로그의 곱의 꼴이니까, 그죠? 계속 반복합니다. 곱의 꼴이니까 이거하고 곱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따로 떼어놓으면 되죠? 예, 더하기로. 그러면 로그 KA, 이거 순서대로 쓸게요. 그 노트에 나오는 것처럼. A-이온의 농도, 그 다음에 HA의 농도,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K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로그 K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pH죠. 마이너스 로그 옥소늄 이온의 농도는 pH고, pH는 요거를 아까 마이너스 로그 K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pKa라고 했죠? pKa. 예,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pKa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트에는 플러스를 했어요. 플러스를 해놓은 거는 분자 분모가 바뀌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니까,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겁니다. 예, 분자 분모 바뀌어서. 그래서 마이너스가 플러스 된 겁니다. 예, 이렇게 끝에 우리가 결론적인 식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식은 뭐냐면, HA 뭡니까? 산이죠? 이거 뭡니까? 그것의 짝 염기죠? 이게 산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용액이 산과 그리고 그 산의 짝염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용액의 pH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식의 측적인 의미는. 그래서 결국은 완충 용액이란 거는 결국은 지금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이 산하고 그것의 짝염기로 이루어진 용액이 완충 용액인데 그 완충 용액의 pH를 계산하려면 이 식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예. 요 산과 그 산의 짝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지금 좀 아까 얘는 뭡니까? 아스트산, 그죠? 아스트산하고 뭐하고 돼 있다고 그랬죠? 아스테이트, 그죠? 소디움 아스테이트인데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 얘기죠? 요거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완충 용액의 pH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요 용액의 pH는 이거 아스트산의 pKa 값하고 플러스 로그 아스트산의 농도 그리고 그것의 짝염기 CH3 아스테이트 이온의 농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아스트산과 그것의 짝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요런 완충 용액 이렇게 구성된 완충 용액의 pH를 계산할 때는 요 시계 핸데슨-헤셀바크 시계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도는 한번 이렇게 하는데요. 뭐 맨날 유도할 수는 없으니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우는데 어렵진 않죠. 왜냐하면 pH니까 산에 대한 거니까 이건 뭐예요? 산에 대한 상수의 마이너스 로그 값 취한 건 pKa이고 그 다음에 이건 기준이 뭐예요? 그죠? 산과 그 분자는 그 산의 짝염기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염기에 대해서 계산하려면 염기는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돼요. pK B고 플러스 로그 여기서 이제 뭐 베이스의 농도분의 그 베이스의 짝염기 그것이 H 플러스를 받아들인 상태 이런 형태로 돼 있는 완충 용액의 pOH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거 하나만 알면 뭐 이거는 계산할 수 있죠. pH가 어차피 계산되면 pOH 계산되니까. 그러면 좀 복잡해요? 이 식은 그냥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통이온 효과에서 만들어 놨던 그 용액의 pH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뒤에 이제 연습 문제 보시면, 여기 용액, 이렇게 완충 용액이 이루어진 상태에다가 뭐 강산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실제로 강산을 집어넣은 다음에 pH를 계산하면 pH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이따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 그건 적용을 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건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식을 외워주세요. pOH는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pH에 대해서만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5번에 보시면 KB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0.02몰 농도 NH4H하고 KB 값 하나씩 적어볼까요? KB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고 이것이 누구 거냐면 NH4OH의 이 염기의 KB 값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농도는 0.20몰 농도고 그리고 NH4Cl은 CL의 농도 0.1몰 농도고 이럴 때 뭘 계산하냐? OH-의 농도 하고 pH 계산하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딱 보고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를 그냥 딱 보고 생판 우린 지금 이제 과정 중에서 문제를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겠다 대충 이제 감은 잡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험 볼 때 딱 봤을 때 이거를 그 식을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그 문제로부터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KB 값을 줬고 이게 NH4H가 염기고 NH4Cl은
아리까리예요. 그죠? 뭐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좀 생각을 해야겠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몇 번 연습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되는데, 보세요. 이건 염기라는 건 알아요. 그럼 이거 NH4Cl은 뭘까? NH4Cl은 뭐 어디서 어떻게 저것이 생긴 건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적어서 일단 답은 이게 염이에요. 응? 염이거든요. 뭐하고 반응하면 저 염이 생길까요? 뭐 힌트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예. NH4OH하고 플러스 CL이 들어있는 유명한 산이 뭐예요? HCl이잖아요. 그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요거 두 개가 염기하고 산하고 반응하면 NH4Cl하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H2O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산염기 적정에서 그리고 완충용액 관련해서는 그 염이 우리가 염이 나오는데 그 염이 뭐하고 이루어진 염이냐 그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을 하려면 앞에서 제가 외우란 강염기 그 리스트 있죠? 그거를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걸 갖고 이게 강산이고 강염기고 약산 약염기로 이루어진 염이다라는 걸 분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정리해서 이제 들은 건데 그걸 갖고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 뒤에 이제 문제에도 그런 게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염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이렇게 생긴 염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얘가 염기고 그것의 염인데 여기서 실제로는 NH4 플러스 이온, 그죠? 플러스 이온이 사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된 용액에 pH가 아니라 여기서는 POH 그거 합니다. POH는 핸더슨 하셀바크 변형식을 쓰면 pKa 값, 여기서 pKb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염기 NH4OH의 농도 분의 그것의 짝산, 그죠? NH4 플러스의 농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pKb 값 마이너스 로그 값에 마이너스 로그의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뭐예요? 이게 얼마야? 0.20 분의 0.1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대충 얼마 나오냐면 4.44 이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POH가 4.44니까 POH가 4.44라면 이것은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OH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계산해야겠죠?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OH 이온의 농도, 그죠? 농도 일단 한 번 더 쓰면 식을 로그 OH 마이너스 농도를 마이너스 넘기면 마이너스 4.44가 되고 OH 이온의 농도는 10에 그죠? 10에 마이너스 4.44 승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로그하고 지수 이런 거 관련돼서 그거 하는 거 간단한 함수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그거고 이거는 요렇게 쓰면은 모르겠어요. 문제에서 만약 객관식이다 그래갖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상관없지만 계산기를 쓰는 학교라면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그 숫자로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돼요. 10에 몇 승 이런 키가 있을 거예요. 그 키를 이용해서 실제 이게 답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답이 대충 3.63 여기서는 3.6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 됩니다. 3.6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OH 이온 농도 구했고요. POH는 여기서 구했으니까 pH는 그냥 14에서 빼버리면 되죠.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식만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의미적으로 이제 그 파악을 하시는 게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고요. 예. 실제로 여기 계산한 것도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계산기로 두들긴 자체가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실제로 두들겨 보십시오. 그러면 뭐 그렇게 간단한 거라고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로그하고 OH 이온 농도 구하는 것 자체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산염기 적정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산염기 적정. 요식은 이렇게 해서 이거 외우셔갖고 적용을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일단 처음에는 어떻게 식이 나왔는지 그 내용 자체는 한번 해보시고 유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요식을 외우세요. 이제 적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타이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적정은 뭐냐면 부피를 측정을 해요. 실험적으로 적정의 장치를 일단 좀 기본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아주 간략하게 그린 건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뷰렛이라고 그래요. 뷰렛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플라스크라, 흔히 그냥 종류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플라스크고 여기다가 보통은 산을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염기를 집어넣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염기는 농도 알고 있는 거예요. 농도를 알고 있고 산은 농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농도를 모르고 내가 20ml를 여기다 놓았어요. 농도 모르는 산 용액이 있는데 그걸 20ml를 여기다가 놓습니다. 플라스크에 놓고 요 뷰렛에는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를 여기에 꽉 채워요. 꽉 채우면 보통 한 50ml 될 거예요. 50ml짜리 제일 많이 쓰니까. 농도를 아는 놈, 부피 꽉 채워서 씁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냐? 지금 적정하는 행위는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해서 뭐 하냐?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산의 농도. 근데 산의 농도를 알려면 뭘 실험적으로 구해야 되냐면 염기 이것이 얼마만큼의 부피가 소모됐는지 이거는 실험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계산적으로 구하는 거고. 실험적으로 들어간 양. 그것은 또 근데 이 염기하고 산하고 반응을 시키는 건데 결국엔 여기 산이 있고 이제 염기를 여기 염기 용액을 여기 담아서 뷰렛 코크를 조금씩 열면서 계속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염기가 들어가면서 산하고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반응을 하다 보면은 염기하고 산의 반응은 사실은 염기에서 OH 이온 나오죠? 산에서는 H 플러스 나오죠? 얘하고 1대1로 딱 반응을 해서 물이 생기는 이것이 사실은 그 산과 염기 반응이에요. 그거를 이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로 중화가 되는 거예요.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H 이온하고 H 플러스가 1대1로 돼서 물이 되는 그런 반응이 중화 반응의 내용 골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은 이제 부속으로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염기에 들어있던 하이드로사이드 이온이 떨어지면서 산에 있는 그 프로톤하고 반응을 해서 중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1대1로 반응하니까 산 속에 H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얘가 얼마만큼 얘 농도를 알고 있으니까 농도를 알고 있다는 것은 OH-이온의 농도를 알고 있고 그것이 들어간 양을 알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요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실험적으로. 예, 실험적으로 부피를 구해서.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염기하고 산하고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여기에 있는 산이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2몰이다. 2몰이 들어있다. 굉장히 많은 건데. 하여튼 0.2몰이다. 그러면 줄여서 0.2몰이 들어있다. 원래 우리가 모르지만 실제로 0.2몰 들어있고 이 양이 이제 계속
들어가면서 0.2몰까지 들어가야지 1대1로 반응이 끝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중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중화된 거를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알아요? 뭐 1대1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뭘 알아낼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썼던 지시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시학. 예.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용액의 산연기 측정할 때는 초등학교 때 리트머스 시험지 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그런 건 안 쓰고, 그런 건 쓸 때도 있긴데, 하여튼, 여기서는 요 염기와 산의 반응에 관련된 어떤 지시약. 그러니까 현재 산하고 염기가 어느 정도 반응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시약을 씁니다. 물론, 뭐, 정량적으로 정확히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지시약을 쓰면, 이 지시약의 특징은 뭐냐면, pH에 따라서 이 지시약은 색깔이 달라져요. pH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이 용액에다가 여기 이제 처음에 산성 용액인데 여기다가 지시약을 놓는 다음에 염기 계속 떨어뜨리면 pH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렇죠? 산에서 염기 용액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범위 안에 들어가서 염기와 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때 요 지시약의 색깔이 처음 색깔하고 확 바뀌어버려요. 다르게. 그건 지시약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 색깔이 바뀐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얘하고는 이제 반응이 다 끝났다. 1대1로 다 반응이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색깔이 변하는 그때까지 들어간 이 안에 염기의 부피, 몇 밀리리터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돼요. 그것이 이제 적정하는 전반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스토리가. 그리고 이제 문과 출신 분들은 1학년 때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보통 대학교 1학년 때 교양으로 일반화학 실험하면 적정을 아주 지겹게 하거든요. 거의 두 학기 다 긁어먹는 게 적정인데 여러 가지로. 뭐 산염기 적정도 있고 우리 이제 다음에 배울 산화환원 적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산의 농도를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대표적인 뭐 예를 들면 여기 염산 HCl 집어넣고 여기에 NaOH 수소나트륨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반응을 시킵니다. 예. 일반적인 게 그렇게 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적정의 얘기입니다. 적정에 관련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용어를 좀 정리를 하면 용어 정리까지만 좀 하죠. 적정 관련 용어 정리. 적정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물질의 부피를 실험적으로 측정해서 농도를 모르는 물질의 농도를 결정하는 미지 농도의 물질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적정입니다. 근데 거기 밑에 당량점, 종말점 이런 것이 있는데 당량점이란 거는 이 얘기예요. 여기 실제로 산에서 나오는 이 농도가 0.2몰 정도면 OH 이 하이드록시 이온도 0.2몰 정도가 딱 들어가야지 1대1로 반응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지점을 우리가는 지시학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 그 지시학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H 범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거든요. 정확하게 얘가 1대1로 됐을 때 딱 색깔이 딱 변하는 게 아니라 pH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들면은 그때 색깔이 싹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부분적으로 범위가 있기 때문에 딱 이 지시학의 색깔이 변하는 그 부분이 바로 요것이 OH 이온과 프로톤이 1대1로 반응되는 지점이다라고는 얘기가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분하는 이제 용어가 실제로 염기하고 산하고 1대1로 반응하는 그 지점, 그때의 부피 또는 그때 그 지점을 그거를 당량점이라고 얘기하고요. 당량점. 그리고 이 지시학에 의해서 알아내는 그 지점을 종말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차이가 있다는 거. 당량점과 종말점. 지시학으로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에서 이제, 얻어내는 거는 다 종말점이에요. 예. 당량점은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밖에 못 구해요. 중화 반응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죠? 산염기 반응에서 물과 염을 만드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화 반응은, 프로톤 몰수와 그 다음에,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몰수 B가 1대1로 된다. 예, 그것이 완전 중화다라는 거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르말 농도는 이후 시간에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